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하도의 동방을 살펴보면, 외곽으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나와야 돼. 하도의 동방을 살펴보면. 그러면 하도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여기는 북. 여기는 남. 여기는 동. 여기는 서. 여기서. 그러니까 하도의 동방을 보면 이쪽이죠. 외곽으로. 자, 이게 우리 공부할 때는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실제 모양은 저런 식의 표현이었다고를 합니다. 점이. 그러니까 3을 이렇게 팔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습이죠. 예. 근데 이제 보통 하도낙서 보면 이렇게 다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3점이 양이고 하얀 거, 그 다음에 까만 게 팔이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이렇게 그린 거예요, 지금. 자, 8점이 안에 있는 3점을 포위하면서 곡선을 그리며 상승하는,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마치 나무가 자라오르는 형상을 하고 있다. 모양이 이렇게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게 하도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3, 8. 이게 동쪽 좌측. 이렇게 표현된 거고. 자, 북방의 양 1점과 6점이 비중에 따르면 한냉하고 침강하는 현상이야. 1하고 6이 밑에 있죠, 북방.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거는 밑으로 흘러내려가죠. 그러니까 그림상 밑에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물이 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는 불인데 불은 위에 있죠, 따뜻한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차갑고 침강하는, 내려오는 모습. 양은 하강하고 양은 상승. 이게 원리인데, 그렇죠? 양 3점과 8점의 비중에서는 양의 비중이 강해지는 거예요. 1에서 2에서 3으로 이제 커지는 거예요. 양쪽으로는. 그러니까 양의 비중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다. 이거는 마치 나무가 보니까 막 자라더라는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보면 심어놓으면 죽은 나무가 아니면 자꾸 커지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이라는 글자는, 이 3하고 8이라는 목의 글자는 위로 올라가는 기운이다. 이 얘기죠. 안에 있는 3점은 나무가 봄철에 만물이 부풀어 오르고 팽창하는 모습에다가 식물이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형상이다.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옛날 글자는 기운이 보니까 요 뿌리에서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다. 그걸 이제 형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삼갑목의 기운이다. 그래서 갑이라는 기운은요, 우리가 나무 이렇게 알면 안 되고, 나무는 나무지만 그거는 표현된 거고, 만물이 팽창하는 기운에 의하여 바람이 일고 용수철처럼 위로 솟구쳐 오르며 용출하는 기운이 갑목이라는 거예요. 그 갑목이라는 거는 위로 이렇게 치솟는 모습이 갑목의 기운이지, 그런데 나무가 그러고 있죠, 실제. 나무가 보면,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않죠. 위로 자라죠, 이게.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추력 상승이라고 그러고, 확장, 작용의 뜻의 문자가 갑이다. 자, 그러면, 갑이라는 글자가 일조가 갑인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주를 보니까 일조가 갑이야. 그럼 그 사람은 무슨 얘기냐? 추력 상승, 용수철처럼 우레 솟구쳐 흘러, 확장, 위로 올라가는 모습, 이게 갑의 기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격적이겠어요? 수비적이겠어요? 공격적이죠.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갑목이라는 거는요, 꺾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갑목이 꺾이는 순간 그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꺾이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존심이 세다? 약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우뚝 솟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야. 적극적이야. 창조적이야. 진취적이야. 남한테 안 지려고 그래. 승부욕 있어. 그렇게 표현하면 다 맞아요, 그게. 전부 다. 자, 그런데 갑이라는 글자가 밑에 있는 글자가 또 틀린 게 있죠. 갑인, 갑진, 갑술, 갑신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글자에 따라 성향이 약간의 차이는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갑일의 본질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지금은 어떻게 쓰고 있다? 이렇게 갑자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 글자를 보면은 위로 이렇게 팍 솟고 있는 모습이죠. 머리를 확 내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사람 몸에서도 이 갑이 의미하는 게 이 머리입니다. 그러면 사주를 보니까 이 갑이 손상을 당하는 운이 들어오네. 이게. 그러면 이 갑을 손상시키는 건 어떤 기운이에요? 갑이 목이니까. 금이겠죠. 그렇죠? 금 중에서도 센 금이겠어요? 약한 금이겠어요? 센 금이죠. 센 금은 양금이라, 경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일주가 경금이 운이 들어오면은요, 잘못하면 머리가 다쳐요. 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갑이. 머리죠. 그렇죠? 근데 이게 망치가 와서 때리는 모습이거든. 실제로 머리가 깨지기도 한다는 거지, 이게. 그렇다고 해서 갑목이 들어오면 전부 머리 깨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머리가 다칠 수도 있고 꼿꼿이 올라가는 게 꺾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목의 입장에서는 경금이 들어오면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원리는 하도의 동방내양 3점이다. 하도의 동방내양 3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걸 내라고 그러고 이쪽을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외라고 그러잖아요. 외. 바깥에 안.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3점에서 내양 3점이에요. 그리고 여기 3은 홀수니까 양으로 보는 거고 8은 짝수니까 음이고 그 얘기죠. 자, 자형은 글자 형태는 식물이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 종자가 싹 터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 이 글자. 의미는 뭐냐? 만물이 팽창하고 바람이 일고, 그래서 봄이 되면, 갑목이 봄이죠. 입춘입니다, 이게, 인월은. 지지로 따지면. 그러면 봄이 되면 만물이 팽창하죠. 팽창하니까 땅이 녹고,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땅이 갈라지고, 싹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팽창되니까. 싹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봄이 되면 바람 불죠. 그렇죠. 봄바람. 봄 되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게. 그리고 바람이 일고 그게 바람이 있는 이유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 공기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용수철처럼 솟구쳐오는 용출. 봄이 영어로 뭐예요? 괜히 스프링이에요. 이게 오른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직립, 추력 상승, 인체 머리, 그리고 오장육부에서는 저거는 담과 쓸개를 뜻한다. 담, 쓸개, 소화기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다. 자, 여기 밑에 있는 글자를 봅시다. 갑목참천, 탈태요와, 춘불용금, 추불용투다. 이게 천운론 변송이라는 건데, 적천수라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국 책이지만, 사주 공부에 이제 바이블 같은 책이에요. 그러면 그 적천수에서 나오는 중에서 천운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거기서 볼 게 그거밖에 없다 얘기를 해요. 이제 최봉수 박사님도 그러고 또 이제 고개 선생님도 그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이겁니다. 근데 요게 지금 잘 모르는데 이게 두 줄이에요, 두 줄.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핵심 요결 공부할 때 또 합니다, 이거를. 근데 처음부터 어려운 거로 하면은 이게 의욕이 꺾이기 때문에 맛배기로만 넣어줍니다. 최봉수 박사님은 청간론을 다 외워라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딸딸딸. 근데 외우면 좋습니다. 이거를 한자로 외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외우면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자 한번 봅시다.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갑목참천 이렇게 됐어요. 갑목은 이렇다 이 얘기예요. 지금 갑목참천. 갑목은 참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우뚝 오르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갑목참천. 갑목은 하늘을 향해서 자란다. 그렇죠? 위에 뚝 꽂히는 모습이니까. 탈태요화 이렇게 됐어요. 탈태요화. 탈은 탈출한다는 뜻이고 태는 태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다? 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겨울 내내 싹 속에 이제 그 씨앗이 있던 게 싹이 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뜻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봄이 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나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게 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춘이 지나고서부터 그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건 나무뿐이 아니라 탈퇴요화는 모든 생명체는 전부 다 요화예요. 불이 있어야 이게 태어나죠. 이게 사시가 몇 시냐면 사시가 몇 시부터 몇 시죠? 9시 반에서 11시 반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왜 사시냐면 뱀이 나와서 햇빛 쬐는 시간이에요. 밤새 밤에 있다가 뱀도 파충류지만 열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시간에 나와서 햇빛을 쬐고 들어가요. 예. 그리고 실제 알이 이 뱀도 알을 부화시킬 때 열이 있어야 부화시키는데 동물의 왕국에서 내가 본 얘기지만 그 9시 그 4시에 나와서 뱀이 태양을 쬐요. 그럼 몸이 따뜻해지죠. 그 열기로 가서 알을 품어요. 그 열기로 알을 부화시킨다고 그래요. 자, 태에서 나오려면 불의 기운이 필요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 간목은 불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죠. 그 다음에 추불용금. 봄은 춘이라는 건 봄이죠. 금이 필요 없다. 그렇죠. 봄에 싹이 나오는데 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금국목에서 다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 가을에는 토 기운이 필요 없다. 그럼 토라는 거는요. 왜 가을은 토가 필요 없냐면 가을은 무슨 기운이죠? 기운으로 따지면 금 기운이죠. 근데 토가 오면은 토생금 해주죠. 그러면 가을은 토가 나무가 자라는 시기예요? 끝나는 시간이에요? 끝나는 거죠. 근데 토는 이 나무를 자랄 때 복 돋워 준다는 거 하죠. 복 돋워 주는 거. 가을에 복 돋워 줘요? 봄에 복 돋워 줘요? 봄에 해주죠. 그러니까 토는 가을에 해주는 게 아니라 봄에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에는 토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이라는 성향은 이제 갑일주가 딱 나타났다. 사주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성향이 있다. 아까 설명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갑목은 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잘 자라려면. 그렇죠? 그게 사주적으로 구성이 잘 되어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금이 센 금이 있다든가 이러면 좋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적당한 금은 또 필요하죠. 자, 이 얘기고요. 자, 갑목은 하늘로 치솟는 목이니 무성한 목이든 어린 목이든 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밀림에 보면 막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태양을 먼저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무가 위로 딱 덮어버리면은 밑에 나무들이 못 자라거든. 그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밀림의 나무들은 키가 웃자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불 때문에 그래요. 탈퇴요화 때문에. 그래야 동화작용을 해서 이게 자라죠. 봄에는 금을 용납하지 않고 가을에는 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토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게.
자, 을목, 수유, 규양, 해우, 등나, 개갑, 가춘, 가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을목은 이 숫자는 비록 뭐뭐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을목은 비록 유는 부드러울 유죠. 을목은 부드럽기는 하나. 을목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덩쿨이니까. 그런데 이게 규양해우라고 썼어요. 규는 이게 찌를 규자예요. 이게 찌를 규자인데 이게 칼도자가 들어가면 이게 찌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칼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그러면 양을 찌르고 해라는 거는 해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소를 해체하는 힘이 있다 이 얘기인데 이 양을 그 12지지로 표현하면 그게 미토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을미일주가 되는 거고 소는 축이 되기 때문에 을축일주가 돼요. 이렇게 을미일주, 을축일주가 돼요. 그러니까 을미일주와 을축일주도 이게 약하긴 하지만 약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을미일주하고 을축일주가 은근히 또 세다는 거죠. 이거는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을목이라고 해서 약하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자, 그 다음에 등락의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얘가 등장할 때 보니까 이렇게 펌 잡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거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등락의갑. 덩쿨나무가 갑목을 감고 올라가면 얘기해요. 이러면 등나무 등자고 그 다음에 담쟁이 덩쿨 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자는 뭐를 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나무 담쟁이가 이렇게 감고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감목을 감고 올라가면 가춘 가추. 봄이라도 좋고 가을이라도 좋고 언제든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감목이 사주 내에 있든지 운에서 감목이 두르면은 좋은 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그 십신에서 공부할 때 음양이 다른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을 겁재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갑목을 기준으로 보면은 을목이 겁재가 되고 을목을 기준으로 보면 갑목이 겁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겁재라는 것은 겁탈한다는 뜻이거든요. 재물을 겁탈한다는 뜻이거든 이게. 그러면 겁재운이 들어오면 좋은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겠어요? 나쁜 일이에요. 겁재운이면 돈 손해보고 이런 일이 생겨요, 실제로. 그런데 갑목의 입장에서는 을목이 오면은 겁재가 적용이 되는데, 을목의 입장에서는 갑목이 겁재는 겁재거든, 이것도. 근데 등락가입이 돼. 그러니까 겁재가 들어와서 좋은 글자는 을목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니까 이게 그 십신으로 보면은 이게 겁재니까 나쁜데요. 돈을 겁탈하는 건데 그렇게 안 본다 이거죠. 을은 등락의갑이 돼서 언제든 좋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예외죠. 이거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을목은 비록 유약하나 미토를 극하고 축토를 해부할 수 있으며 갑목이 함께 얽혀주면 봄도 좋고 가을도 좋다. 그러니까 을목 사주는 적응력이 뛰어나고 생활력 강하고 다 이런데 갑목이 출현하면 사주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주에 이게 옆에 을목이 갑인이라는 센 나무가 있으면요 100%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기대는 사람이. 예. 그러면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정말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갑목도 어떤 형태냐에 따라 위력이 세게 도와줄 수 있고 약하게 도와줄 수도 있겠지. 그게 없더라도 운에서 두르면 그렇게 되죠. 내 친구가 일주가 을유일주인 사람이 있었어요. 을유일주. 을유일주면 이게 금극목하죠. 금극목. 이게 편관입니다.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는 부드러운 나무인데 밑에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주는 이제 사주가 약해요. 근데 이 친구가 봉급쟁이 사장할 때는 일 진짜 잘했어요. 봉급쟁이 사장할 때는. 그러니까 진짜 사장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봉급쟁이 사장이 아니라 전문가 이제 간부로 했는데 사장은 그냥 나와서 돈만 가져가는 일을 했어요. 그냥 주인이죠. 투자하고 그리고 와가지고 사장이니 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하면
이 친구가 다 장악해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사장이 이 친구한테 이거를 팔고 갔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사장이 됐어. 그러고 얼마 있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을목은 을목 닦기 일했을 때 능력을 발휘하지 을목이 간목 역할을 하려면 힘들어져요. 그 아주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게. 그래서 을목은 대장 노릇하면 안 좋다. 그리고 이제 사주에서 이게 신약한 사주들 있잖아요. 아까 그 죄다 신약한 사주. 이런 사주들이 동업을 하다가 혼자 먹으려고 혼자 독립해버리죠. 그 순간에 망해요. 여러 봅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힘이 약한 사람들은요, 남의 의지를 해야 될 사람들은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괜히 이상한 일이 들어와서 자기 혼자 하려고 맘먹었다 잘못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거는.